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산의 인생학교 정약용의 인생말씀 채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최고의 석학 정약용 선생이 남긴 가장 뼈아픈 경고입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관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후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 가난도 아니고 병도 아니며 자식의 불효도 아니다. 바로 젊은 시절부터 쌓아온 그 사람의 습관이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당연하게 반복하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훗날 여러분의 노후를 천국으로 만들 수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정약용은 18년간의 유배 생활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말로를 지켜봤습니다. 젊어서는 잘 나가던 사람이 늙어서 비참해지는 모습, 평범했던 사람이 노년에 존경받는 모습,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그는 정확히 꿰뚫어 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30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약용이 경고한 노후에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5가지 치명적 습관을 공개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단 하나라도 바꾸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 습관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만 의지하며 평생을 산 자는 노년에 반드시 버림받는다. 이 말이 얼마나 냉정합니까?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젊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직장 동료, 친구, 선후배, 전화 한 통이면 달려올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둘 연락이 끊깁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로 서로가 서로를 잊어갑니다. 정약용이 목격한 가장 비참한 노인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았다는 것, 자식에게 의지하고 배우자에게 의존하고 친구들에게 빌붙어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정작 혼자가 됐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만약 내일 당장 주변 사람이 모두 사라진다면 나는 혼자서도 괜찮을 수 있는가?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혼자였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제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스스로를 지탱할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생각하고 성찰하는 능력, 바로 그것이 그를 살렸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만 믿고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 부모님들을 봅니다. 물론 자식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자식에게도 자식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회사만 믿고 평생을 살았던 분들도 있습니다. 퇴직 후 명함 한 장 사라지니 연락 오는 사람이 없어졌다고 허탈해하십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했던 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직함이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정약용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사람은 변한다. 관계는 끊어진다. 하지만 스스로 쌓은 힘만은 평생 당신 곁에 남는다. 노후의 외로움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젊은 시절부터 다른 사람에게만 기대며 살았던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나만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것이 취미가 됐든 공부가 됐든 운동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 혼자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습관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사람은 이미 늙은 것이다. 정약용은 유배 기간 18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500권이 넘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경세요표, 목민심서, 흠음신서 같은 불멸의 저작들을 남겼습니다. 50대 중반에서 70대까지 가장 힘들고
외로운 시기에 그는 멈추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정신이 죽는다는 것을. 육체는 살아있어도 생각이 멈추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새로운 것을 배우길 거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려 하지 않고 세상 돌아가는 것에도 관심을 끊고 그저 과거의 기억 속에서만 살아갑니다.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이 반복됩니다. 몇 년 전 얘기를 계속 꺼냅니다. 새로운 대화 주제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배움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70이 넘어서도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신은 나이와 상관없이 젊었습니다. 노후의 무기력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배움의 단절 때문입니다. 요즘은 유튜브만 켜도 배울 게 넘쳐납니다. 책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온라인 강의도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환경은 정약용 시대보다 1000배는 좋습니다. 문제는 의지입니다. 나이 들어서 뭘 배워? 지금 배워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시작됩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늙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그대는 이미 늙었다. 지금이라도 한 가지를 시작하십시오. 책 한 권, 강의 하나, 악기 하나, 운동 하나, 무엇이든 좋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세 번째, 습관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지금 편안함만 선택하는 자는 반드시 나중에 고통을 맞이한다. 이 말은 정말 뼈아픕니다. 하지만 진실입니다. 젊을 때 운동을 미루고 편하게 누워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 들어 병원 신세를 집니다. 건강검진 한번 받기 귀찮다고 미루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키워져서 돌아옵니다. 돈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 나중에 벌면 되지 하며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노후의 경제적 고통이 찾아옵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불편한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질질 끌면 나중에 그 관계가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정약용은 유배 생활이 편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추운 겨울에도 새벽같이 일어나 책을 읽고 불편한 몸으로도 글을 썼습니다. 편안함을 선택했다면 그 위대한 업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당장의 편안함에 중독돼 있다는 것. 배달 음식이 편하니 매일 시켜 먹습니다. 운동은 힘드니 미룹니다. 저축은 불편하니 나중으로 미룹니다. 불편한 대화는 피하고 어려운 결정은 회피합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은 망가지고 통장은 텅 비고 관계는 꼬이고 후회만 가득합니다. 정약용이 남긴 말을 다시 한번 새겨 들으십시오. 편안함을 먼저 택하면 고통은 반드시 나중에 온다. 노후의 고통은 대부분 미뤄둔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지금 불편하더라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운동 30분이 힘들어도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아껴 쓰는 게 불편해도 저축해야 합니다. 지금 정리하기 어려운 관계라도 용기 내서 정리해야 합니다. 그 작은 불편함이 훗날 여러분을 구합니다. 네 번째, 습관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평은 삶의 기운을 갉아먹는 조입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이 불평할 이유는 넘쳐났습니다. 억울한 누명, 빼앗긴 지위, 떨어진 가족, 고된 생활. 얼마든지 세상을 원망하고 하늘을 탓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시간에 책을 읽고 백성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후학을 위한 글을 남겼습니다.
반대로 불평만 하다 인생을 낭비한 사람들을 그는 수없이 봤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계실 겁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하는 사람, 정치 탓, 정부 탓, 자식 탓, 배우자 탓, 날씨도 불평, 물가도 불평, 세상 모든 게 불만입니다. 처음엔 들어줍니다. 하지만 계속되면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노후에 가장 외로운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겁니다. 평생 불평만 하다가 주변 사람을 다 떠나보낸 사람들. 불평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듭니다. 불평은 부정적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긍정적인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불평 대신 감사를 말하십시오. 불만 대신 해결책을 찾으십시오. 과거를 원망하는 대신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노후에 가장 무서운 건 가난이 아닙니다. 말의 가난입니다. 불평밖에 할 말이 없는 삶, 그것이 진짜 비참한 노후입니다. 오늘부터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점검하십시오. 불평이 나오려 할 때 한 번만 참으십시오. 그리고 감사한 것 하나를 찾아 말해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5번째,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자가 남을 논한다. 이것이 노후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자기 인생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남의 인생은 평가하고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남의 잘못은 지적하고 자기 성찰은 하지 않으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본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부류였습니다. 자기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사람들. 자기 선택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환경과 타인을 원망하는 사람들. 현대 사회에도 똑같습니다. 자기 자식은 제대로 키우지 못했으면서 남의 자식 교육법은 평가하고 자기 부부관계는 엉망인데 남의 결혼생활은 간섭하고 자기 인생은 실패했으면서 남의 선택은 비판합니다. 이런 사람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피합니다. 왜냐하면 만날 때마다 판단받고 평가받는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평생 자기 성찰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일기를 쓰며 자신의 언행을 점검했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즉시 인정하고 고쳤습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존경받았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오늘 하루 자신을 돌아본 시간과 남을 평가한 시간 중 어느 쪽이 더 많았습니까? 남의 SNS를 보며 판단한 시간과 자신의 삶을 성찰한 시간 중 무엇이 더 길었습니까? 정약용은 말합니다. 노후의 후회는 남을 탓한 시간만큼 커진다. 지금부터라도 바꾸십시오. 남을 평가하는 입을 닫고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여십시오. 남의 인생에 관심 끄고 자기 인생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후회 없는 노후를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약용이 경고한 노후에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5가지 치명적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사람에게만 의지하는 습관. 둘째, 배움을 멈추는 습관. 셋째, 당장의 편안함만 선택하는 습관. 넷째, 불평으로 하루를 보내는 습관. 다섯째, 자기 성찰 없이 남을 판단하는 습관. 이 5가지가 바로 노후를 지옥으로 만드는 습관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5가지만 바꿔도 여러분의 노후는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이 제시한 후회 없는 노후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나이와 무관하게 배움을 이어가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선택을 하고 불평보다 감사를 말하고 남을 판단하기보다 자신을 성찰하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실천이 어려울 뿐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의 습관이 그대로 이어진 결과다. 여러분이 지금 반복하는 그 작은 습관들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오늘 하루 편하게 누워만 있는 습관이 쌓이면 노후의 병원 신세를 집니다. 오늘 하루 불평만 하는 습관이 쌓이면 노후에 아무도 찾지 않는 외로운 사람이 됩니다. 오늘 하루 배움을 미루는 습관이 쌓이면 노후에 할 말 없는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오늘부터 단 하나라도 바꾼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하나, 좋아요 하나가 저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산 선생의 지혜를 담은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 다산의 인생학교는 조선시대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채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고민들, 관계의 어려움, 노후 준비, 자녀 교육금 관리, 건강 관리 등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해답을 찾아드립니다. 매주 새로운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5가지 중에 딱 하나만 골라서 댓글로 적어주세요. 저는 불평하는 습관을 바꾸겠습니다. 저는 배움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짧게라도 좋습니다. 댓글로 선언하는 순간 그것은 여러분에게 다짐이 되고 실천의 첫걸음이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기를, 후회 없기를, 존경받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다산의 인생학교 정약용의 인생말씀 채널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